안녕하십니까. 울산위험물 전문학원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2류위험물 한번 볼게요. 2류위험물의 성질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자, 1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였죠. 따라서 1류위험물이나 2류위험물처럼 뒤에 고체가 붙으면 1류나 2류 안에는 액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체만 존재한다. 6류위험물처럼 산화성 액체일 경우에는 액체만 존재하지 고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류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속 물질입니다. 고체 액체가 없죠. 이런 경우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다. 이런 뜻이고 5류 마찬가지로 자기 반응성 물질 역시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 방법은요. 일단 2류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얘들만 제외하면 전부 다 냉각 소화가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는 폭발성 가스죠. 그래서 얘들은 질식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화성 고체라는 분명은 냉각 소화를 하든 질식 소화를 하든 모두 가능하고요. 그 밖의 것은 냉각 소화가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류 위험물의 분명 보겠습니다. 자, 2류 위험물에는 황화인, 정린, 황화인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3황화인이 있고 5황화인이 있고 7황화인이 있는데 3황화인은 P4S 3개고요. 황이 3개라서 3황화인. 5황화인은 황이 5개인데 P는 2개밖에 없습니다. 7황화인은 P가 4개, 황이 7개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황화인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황과 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황화인은 황과 인 두 가지가 화합된 물질이고 정린은 그냥 인은 인인데 붉은 색깔의 인이라 화학식은 그냥 P입니다. P로 표현합니다. 황은 당연히 화학식이 S가 되겠죠. 따라서 2류 위험물은 인과 황으로 구성이 되고 또 인과 황의 화합물질이 2류에 포함되더라.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얘네들은 지정 수량이 100kg이면서 위험 등급은 2가 되네요. 자, 1류 위험물이나 6류 위험물에는 위험 등급 1이 존재하지만 2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1은 없습니다. 얘네들이 위험 등급 2가 되겠고요. 또한 위험 등급 반드시 로마자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철분과 마그네슘과 금속분, 금속의 분말 종류들은 다 지정 수량이 500kg이며 위험 등급은 3이고요. 마지막으로 4류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입니다. 이게 4류 위험물인데 똑같은 성질인 인화성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바뀌면 2류 위험물의 분명으로 오더라.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요. 지정 수량 1000kg의 위험 등급은 3이다. 이렇게 2류를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지정 수량 100kg인 2류 위험물이고 위험 등급은 2인 분명에는 황화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3황화인 P4S3, 5황화인 P2S5, 7황화인 P4S7입니다. 자, 정리는요. 그냥 P라고 표시하고 자, 황은 S인데 황에는 동소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동소의 의미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단체입니다. 반드시 단체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연소했을 때, 태웠을 때 생성 물질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한다면 걔네들은 다 동소체라 불리는데 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린을 한번 보죠. 정린. 정린 P는 만약에 태웠을 때 P랑 O가 결합을 할 때는 O가 마이너스 2가라서 P에게 2를 줄 것이고 P는 플러스 5가라서 여기다가 5를 줍니다. 이름은 오산화인 백색 기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반응식이든 간에 P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 O를 만나면 무조건 P2O5 나옵니다. 이거 볼게요. 3황화인 예를 들어보죠. 자, P4S3가 연소를 한다면 P가 O 만났네요. 그러면 P2O5 나온다고 그랬죠. 오산화인. 그리고 S도 O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SO2라고 하는 이산화황밖에는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우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정리부터 한번 보죠. P 두 개 있습니다. P가 두 개네요. 여기도 2를 곱해야 하고 산소는 5개입니다. 여기 두 개 있으니까 2.5를 곱했을 때 5가 되겠죠. 3황화인도 맞춰볼게요. 자, P는 4개입니다. 여기에 두 개 있으니까 2 곱해주고 황 3개 있네요. 여기다가 3 곱해주면 되고 산소는 5 곱하기 2는 10이고 2, 3은 6이니까 16이 되나요? 따라서 8을 곱해줬을 때가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물질에 대한 연소 반응식이라고 그러죠. 태웠을 때 산소로 태우면 연소 반응식. 자, 황도 마지막으로 태워서 남는 것들이 황은 다 얘도 S니까 태우면 뭐 나왔습니까? SO2라는 똑같은 생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소체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정 수량이 500kg이면서 위험 등급이 3인 분명은 철분. 하나만 더요. 이류 위험물 중에서 황화인의 경우는 황화인 그러면 품명이다. 품명인데 황화인에 포함되는 물질명으로서는 3황화인, 5황화인, 7황화인이 있죠. 근데 정린 같은 경우는 정린 자체가 물질명이면서 또 정린이 품명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품명과 물질명이 서로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은 품명과 물질명 다르죠. 어떤 것들은 같다. 그래서 같은 것들에는 따로 포함되는 물질들이 없더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들은 이류 위험물이 되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위험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철분의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적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가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철분 볼게요. 근데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쉽습니다. 자, 일단은 철의 분말을 가지고 옵니다. 철의 분말로서 가지고 와서 53 마이크로미터. 이 말은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1 마이크로미터란 100만 분의 1미터거든요. 여기다가 53을 곱한 상태, 굉장히 입자가 작죠. 거의 뭐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수치가 53인 경우에는 걸러내는 여과기, 체는 체인데 이게 표준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체에다가 요거 한 길이가 5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이런 체에다가 철의 분말들을 이만큼 가지고 와요.
철 알갱이 한 개 한 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이만큼의 철 분말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철의 분말로서 이 표준체를 일단은 부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통과하는 것만 따지겠다는 얘기죠. 전체를 100 중량 퍼센트, 전체 무게를 100으로 잡고 그 중에서 통과하는 것이, 걸러지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 반 이상이 걸러지지 않고 반 이상이 위에 남아버리면 입자가 전체적으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류 위험물에서 제외를 시키고 100 중량 퍼센트 중 50 중량 퍼센트, 즉 반 이상 통과되면은 입자가 작은 것들이라 니네들은 전부 다 이류 위험 맞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실험할 때 하나의 팩 기준입니다. 팩 기준으로 100 중량 퍼센트 중 50 중량 퍼센트 미만이 통과되면은 입자가 너무 굵어서 위험물에서 빠져라. 한 번 더 봅니다.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또는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그네슘도 직경이 2mm 이상인 막대 모양의 것, 직경이 2mm 이상이니까 얘도 제외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체는 체인데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것도 역시 제외하겠다. 입자가 클수록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금속분 보시면은 이것도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도. 그래서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은 원래 삼류 위험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제외를 시키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철분, 마그네슘은 위에서 두 개 나왔죠. 별도의 이류 위험 분명이니까 역시 제외를 하고, 나머지의 금속 분말들 중에서도 구리분하고 니켈분도 금속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러한 금속 분말로서 이번에는 53이 아닌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역시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구리분과 니켈분도 아무리 입자가 작아도 이류 위험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구리는 CU고 니켈은 NI입니다. 그래서 니켈은 그냥 외우시고요. 구리는 왜 위험물 아닌가? 얘는 CU 편의점이죠. 그래서 위험물 아니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지정 수량은 1000kg이고 위험 등급은 3입니다. 인화성 고체의 정의는 알코올은 사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알코올이 원래 액체일 때는 사류 위험물인데 고형, 고체가 됐을 때는 인화성 액체인 사류 위험물이 알코올 고형이니까 인화성 고체가 되면서 이류 위험물이 되고, 인화성 고체란 고형 알코올 대표 물질로 해서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만을 의미하더라. 이게 바로 이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류의 반응 원리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가 3황화1입니다. 얘는 연소시킬 때 아까 했던 겁니다. P2O5 나온다 했죠. P가 O를 만나면 P2O5 나오고 SO 만나면 SO2. 한 번 더 맞춥니다. 자, P 4개입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P 4개 되고, 황 3개, 여기에 3 곱해줍니다. 산소는 5 곱하기 2는 10개가 되고 2, 3은 6 더하면 16개니까 8, 2, 16이 돼야 되겠죠. 5 이름은 5황화인. 얘는 여기도 P와 O가 만나서 오산화인, S가 O를 만나서 이산화황,
똑같습니다. 대신 앞에 붙는 개수, 즉 몰수가 달라지겠죠. 자, P는 2개네요. 여기도 P 2개. 황은 5개. 여기에 5 곱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가 5개에다가 2 곱하기 5는 10개니까 15가 됩니까? 따라서 15를 만들기 위해서는 7.5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분류되겠습니다. 자, 7.5, O2. 됐죠? 그 다음에 P, 그리고 황. P는 정린이죠. 정린은 P니까 산소를 만나면 P2O5 나오고 P가 2개라서 앞에 2 곱해주고 산소 5개니까 2.5를 곱해줘라. 황은 연소하면 SO2입니다. 그대로 황 1개, 1개, O 2개, 2개니까 그냥 다 1몰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철분입니다. 자, 철분의 경우에는 염산과 만나볼까요? 자, 이 금속들은 보통 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났을 때는 수소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철은 염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 가스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물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철은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 내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원자가를 플러스 2가로 쓸 수도 있고 플러스 3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철분의 원자가는 2도 좋고요. 3도 좋습니다. 여기서 2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철은 2가니까 얘한테 2를 줄 것이고 염소는 1가니까 줄 게 없겠죠. 이제 맞춥니다. 자, 철 1개, 여기도 1개, 염소는 2개,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수소 2개, 여기도 2개. 맞습니까? 그러면 이 철을요, 염산과 만나게 할 때 이렇게 나올 텐데 이때 이 철이 3가라고 보죠. 그러면 얘한테 숫자 3을 주겠네요. 염소는 줄 거 없고요. 그러면 철 하나, 염소가 3개니까 이 앞에 3을 곱해준다면 수소 3개 됩니까? 여기에 2개 있으니까 1.5가 나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개수를 몰수를 맞출 수가 있죠. 다음 마그네슘은 물과 한번 만나볼게요. 마그네슘은 새마을금고죠. Mg 새마을금고. 자, 마그네슘은 이가원소입니다. 물이 가지고 있던 수소를 밀어내버리면 역시 H2 수소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H 2개 중에 1개만 수소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OH라고 하는 수상기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수상기는 일가원소거든요. 이 전체가 묶여서 일가원소입니다. 얘한테 숫자 1을 주니까 적을 필요 없고, 마그네슘은 이가원소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주면 O는 1개고 H만 2개잖아요. 하지만 수상기 OH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묶었을 때 O 2개, H 2개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괄호를 묶어줍니다. 숫자 2 이상이 올 경우에는. 개수 보죠. 마그네슘 1개, 마그네슘 1개. 산소는 이 말은 2개란 뜻이죠. 여기도 2를 곱해줘라. 수소는 2는 4, 4개입니다. 여기에 2개, 여기 2개니까 4개. 딱 맞죠? 알루미늄 역시 물과 만나보죠. 알루미늄도 수소를 밀어내면서 수산기를 차지할 때 얘는 3가 원소니까 숫자 3을 주겠네요. 알루미늄 하나, 여기도 하나. 산소 3개, 여기에 3을 곱해주면 수소는
2, 3은 6, 6개니까 3 더하기 1.5를 곱해서 3을 만들어주면 3 더하기 3은 6 됩니까?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이까지가 제2류 위험물에 대한 품명들과 물질명들과 또 위험물 조건들 그리고 각 반응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